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실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 볼 거고요. 월마트 데이터를 활용할 거예요. 우리가 모델을 만들려면 이런 5개의 플로우를 따라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모델을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 건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미리 정의를 해야지 거기에 맞는 데이터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풀 문제,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미국 45개 월마트의 부서별 판매액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월마트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대형마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마트나 홈플러스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마트에 가보면 그 안에도 여러 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고, 완구류를 판매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의류, 가구, 이렇게 여러 개의 부서가 있는데 월마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월마트의 각 부서별로 그 주의 판매액이 얼만큼 되는지를 예측하는 게 우리가 오늘 만들 모델이에요. 모델을 만들 때는 크게 2개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데이터를 잘 정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잘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데이터를 전처리할 텐데,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은 첫 번째 데이터를 임포트해 오는 거, 그리고 전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스플릿 하는 3개 단계가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오늘 다뤄볼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봐야겠죠.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마트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월마트 데이터를 제가 월마트에 직접 가서 데이터 좀 주세요 하고 받아온 게 아니고요. 캐글이라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각 연구소나 기업에서 자신들의 데이터를 올려두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모델을 만드시오 라는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 세계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뛰어난 모델을 만든 사람에게 상금을 수여하는 컴피티션 사이트예요. 여기에서 실제로 경력을 많이 쌓으시거나 상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 올라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월마트였습니다. 월마트에서는 상금을 내걸지는 않았었고요. 이때 당시 이 문제를 잘 푸는 사람에게 입사 기회를 제공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패스 같은 거죠. 이 정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는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때 월마트가 제공을 했던 자신들의 실제 데이터고요. 이건 45개 월마트의 부서별 주간 판매량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010, 2011, 2012 총 3년치의 데이터가 모아져 있습니다. 이 3년치의 데이터라고 하면은 양이 그렇게 많진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면 굉장히 많아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그냥 하나의 파일로 잘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월마트의 데이터는 3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냐 하면, 첫 번째는 피처, 그 다음에 트레인, 그 다음에 스토어, 3개의 CSV 파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피처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 풀고 싶은, 구하고 싶은 Y 값은
판매액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판매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립 변수들을 피처라고 하는데 그 피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게 바로 feature.csv 파일입니다. 이 피처에는 일단 그 지점, 45개의 지점 중에서 어떤 지점인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날짜인지, 그리고 그 날짜에 그 지점에 있는 지역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연료비는 얼마인지, 그때 프로모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업률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날짜에 휴일인지 아닌지 등을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피처 파일입니다. 이런 여부들이 전부 다 판매액에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일에서는 실제 지점, 그 지점의 부서, 그리고 날짜, 그 날짜에 이 지점의 부서에서의 판매량이 얼마였는지 실제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는 뭐냐 하면 그 지점이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가게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 바로 세 번째 파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놨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하나의 파일에 데이터를 다 모아두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앞으로 많이 보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각각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개의 파일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피처 데이터는 총 12개의 열이 8,000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데이터는 5개의 컬럼이 있고요. 열이 무려 42만 개나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렇게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엑셀로 관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버벅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사용할 ML 스튜디오에서는 이 42만 개도 금방금방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토어 파일에는 3개의 열이 45개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지점, 유형, 규모 3개의 열이 있는 거고 45개의 지점이기 때문에 45행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3개의 서로 다른 파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하나의 파일로 뭉칠 수가 있을까요? 이 3개의 파일에서 똑같은 걸 기준으로 잡아서 모으면 되겠죠. 첫 번째, 3개의 파일은 전부 다 지점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점으로 묶을 수가 있고요. 피처와 트레인 파일은 날짜라는 것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처와 트레인 파일은 지점, 날짜 두 가지 키를 이용해서 묶을 거고요. 트레인과 스토어는 지점을 이용해서 묶어 볼 거예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해볼 데이터 전처리는 피처 셀렉션, 그 다음에 피처 메타데이터 에딧, 그 다음에 클린 미싱 데이터, 그 다음에 스플릿까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먼저 다운받아야겠죠. 여러분들 여기 주소로 들어가시면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http b.ly 그 다음에 슬래시 하고 월마트 언더바 데이터 3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안에 있는 CSV 파일 3개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Features CSV, Train CSV, 그 다음에 Store CSV 3개를 다 다운받아 주세요. 그런 다음에 studio.azure.ml 단넷에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데이터를 다 다운받고 나서 애저 ML 스튜디오에 로그인하면 이 화면과 같은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각각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데이터를 올리는 일입니다. 데이터를 올리기 위해서 여기 7개의 메뉴 중에서 데이터 셋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올린 게 없어서 없을 텐데 여기 하단에 보면 플러스 New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From Local File 이라는 게 있고요. 누르면 우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뜹니다. 여기서 파일 선택을 클릭해서 3개의 파일이 한 번에 다 안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선택해서 천천히 올려주세요.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자동으로 파일의 이름이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의 형태도 Generic CSV 파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체크. 올라가고 있는 동안 두 번째 파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올려보겠습니다. Stores CSV. 그리고 세 번째 파일마저 올려보겠습니다. train.csv. features와 store는 데이터의 용량이 적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올라갈 텐데 train은 조금 더 용량이 큰 파일이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올라가면 업로드 됐다고 체크 표시가 뜨고요. 이렇게 데이터셋에 3개의 파일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 두 번째 메뉴인 삼각 플라스크 익스페리먼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여기에도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생성한 실험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첫 번째 실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플러스 New를 누르면 이렇게 실험을 만들 수 있는 게 뜨는데 맨 앞에 블랭크 익스페리먼트가 뜨고 그 뒤에 다른 것들이 막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써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블랭크 익스페리먼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모듈 카테고리고요. 하나하나 눌러보면 그 안에 모듈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색 공간이 바로 캔버스입니다. 이 캔버스에 우리는 모듈들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각 모듈의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창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실험의 이름이 나중에 모델의 이름과 똑같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이름을 그대로 자동 생성되는 걸로 놔두지 말고 우리 리그레션 월마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의 이름을 지정해 주고 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일입니다. 여기 Saved Dataset 안에서 My Dataset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업로드했던 3개의 CSV 파일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Features CSV, 그 다음에 Train CSV를 가지고 올게요. 2개만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네모난 모듈은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위쪽에는 동그라미가 없고 아래쪽에만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 모듈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아웃풋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과 연결하면은 그 다른 모듈에서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동그란 아래쪽을 클릭해서 팝업이 뜨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이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을 다 보여주진 않고요. 상단에 있는 100개의 행만 나타나시는데 각 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12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고 8190개의 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어라는 건데 스토어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을 보면 통계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값이 얼마인지,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유니크 밸류, 미싱 밸류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밑에 그래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개 지점을 대상으로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최소값은 1, 최대값은 4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트라고 해서 날짜가 있고요. 세 번째는 피처라고 해서 온도인데 얘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화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더 숫자가 크게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평균값 등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연료값이에요. 연료값은 달러로 되어 있는데 평균 3.4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마크다운이라고 해서 마크다운 1, 2, 3, 4, 5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그 해당 날짜에 프로모션을 진행했냐라는 걸 알려주는 건데 얘는 보면 이 NA 값이라고 해서 값이 빠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이렇게 값이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분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처 셀렉션 과정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줄임말이고요. 그 다음에 unemployment라고 해서 실업률. 마지막으로 is holiday라고 해서 그 날짜가 휴일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대상으로 우리가 첫 번째 피처 셀렉션을 해볼 거예요. 자, 피처 셀렉션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듈 카테고리 중에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들어와 보시고요. 그 안에서 매니퓰레이션 있습니다. 열어보면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select columns in dataset이라는 걸 가지고 와보세요. 이렇게 features 아래 select columns in dataset 모듈을 두고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빨간색으로 느낌표가 뜰 거예요. 왜 뜰 거냐면 이 모듈은 데이터셋 안에서 어떤 컬럼을 선택해 주는 건데 어떤 컬럼을 선택할 건지 아직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표가 뜨게 됩니다. 이거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속성 창에서 런치 컬럼 셀렉터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것만 꺼내주면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건 스토어, 그 다음에 데이트, 템퍼러처, fuel price,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실업률 요렇게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6개만 가지고 올 거예요. 마크다운은 빠져있는 값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is holiday는 왜 안 가지고 오냐 이것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걸 가져오지 않는 이유는 트레인 파일에 똑같은 피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6개만 선택한 상태에서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나서 이 다음으로 뭘 할 거냐 하면 트레인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트레인 파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레인 모듈에서 아래쪽 동그라미를 눌러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42만 개의 행이 있고 5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어, 두 번째는 부서. 부서는 보면 1부터 99까지의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날짜, 그 다음에 위클리 세일즈, 판매액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휴일 여부. 이렇게 5개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피처와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건 바로 조인 데이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매니퓰레이션에서 조인 데이터 꺼내와서 이렇게 중간쯤에 놓아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동그라미는 이렇게, 트레이는 나머지 동그라미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느낌표가 뜰 텐데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이 두 개 데이터를 조인할 거냐를 선택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키 값을 정해줘야지 얘가 두 개의 데이터를 합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듈을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창에 들어가 보면 키 값을 뭘로 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일단 L, left에 있는 피처에 있는 키 값을 정해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려고 하는 키 값은 일단 지점이겠죠. 스토어가 될 겁니다. 스토어, 그 다음에 데이트 두 개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선택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두 개만 선택한 다음에 체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에서 키 값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얘도 똑같이 스토어,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데이트, 날짜와 지점 두 개만 가지고 와서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매치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소문자를 구별할 거냐, 키 값을 볼 때 대소문자가 중요하냐 안 하냐 라는 건데 우리는 이걸 체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Keep Right Key Columns in Joined Table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두 개의 파일을 조인을 하다 보면 똑같은 키를 썼기 때문에 스토어와 데이트 같은 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스토어, 똑같은 데이트가 각각 두 개씩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유지를 할 거냐 아니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박스인데 두 개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박스 해제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음악 재생 버튼과 비슷하게 생긴 런을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서버에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작업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다 끝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조인 데이터가 끝났으니까 정말 두 개의 파일이 잘 합쳐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모듈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자, 로우는 42만 개, 그 다음에 컬럼은 9개로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토어와 데이트, 템퍼러처, 퓨엘 프라이스, 그 다음에 CPI, unemployment,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와 위클리 세일즈와 이제 헐리데이가 잘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두 개의 파일은 이제 합쳐진 거예요. 우리에겐 아직 하나의 파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스토어즈 CSV인데 얘도 가지고 와 볼게요. 얘를 가지고 나온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아주 간단해요. 스토어가 1부터 45까지 나와 있고 각별로 타입이 A인지 B인지 혹은 C인지 세 개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규모가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합쳐져 있는 데이터를 상대로 다시 한번 조인 데이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 값이 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바로 스토어입니다. 이 속성창에 들어가서 왼쪽 컬럼에서 스토어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고 오른쪽에서도 스토어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매치 케이스는 그대로 두고요. 아래쪽에 있는 Keep Right Key Columns in Joined Data는 박스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 돌리게 되면 열심히
데이터들을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이 작업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하지만 애저에서는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이 작업을 처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다 하나로 합쳐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총 11개의 컬럼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11개 잘 들어왔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전처리 해줄 건데, 우리가 피처 셀렉션은 이미 위에서 한번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판매액을 예측할지 피처 셀렉션은 상단에서 다 끝났고요. 두 번째, 프리 프로세싱을 해줄 건데, 자, 여기 매니퓰레이션 안에서 edit metadata라는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join 데이터와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edit metadata에서 어떤 컬럼을 선택해서 수정할 건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컬럼을 일단 모두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왜 이걸 다 선택을 했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나타나 있는 컬럼의 이름을 한글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적어둬도 뭐가 뭔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혼자 작업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랑 작업한다고 했을 때 둘의 가독성, 이해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한글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지점, 그죠? 두 번째는 날짜, 세 번째 온도, 연료비,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업률, 부서, 판매량, 그 다음에 휴일 여부, 마지막에 유형, 규모. 이렇게까지 이 컬럼의 순서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하나 작성한 다음에는 쉼표를 꼭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런을 해 볼게요.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개수나 순서가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실행시키면 오류가 사라질 거예요. 자, edit metadata가 이렇게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비주얼라이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해준 대로 지점, 날짜, 온도 이렇게 컬럼이 잘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 주고 나서 다시 한번 edit metadata를 가지고 올게요. 위쪽에 있는 edit metadata와 연결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어떤 걸 수정을 해줄 거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점 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점은 1번 지점에서부터 45번 지점까지 각각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뉴머릭 피처라고 들어가 있어서 마치 1.5지점, 3.7지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1부터 45까지만 딱 정해져 있고, 뭐 90번 지점도 들어올 수가 없고 마이너스 1도 들어올 수가 없는 딱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정해져 있는 값만 쓰겠다라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점도 필요하고 부서도 필요합니다. 부서는 1번부터 99개까지만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200번 부서라든지 아니면 70.5 부서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 더 유형. 유형은 A, B, C 3개밖에 없어요. 그 외의 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3개를 선택을 해서 지점, 그
그 다음에 부서, 유형 이렇게 3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 중에서 카테고리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누른 다음에 메이크 카테고리컬 해주면은 이 3개의 컬럼은 나타나 있는 데이터들을 카테고리컬해서 이 외에 다른 값들은 들여보내지 않겠다 라는 걸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해준 다음에 런을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점은 이제 카테고리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탁탁 숫자만 들어가 있고 부서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컬이죠. 그리고 유형도 3개 카테고리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바꿔줘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업률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실업률은 여기 안에 다 숫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숫자 값으로 잘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 클릭을 해보면 피처 타입에 스트링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스트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계산을 할 때 이걸 숫자로 계산을 하지 않고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료와 연료비는 모두 뉴머릭 피처라고 해서 평균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잘 계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와 실업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네가 스트링이 아니라 숫자다 라는 걸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딧 메타데이터를 하나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와서 위쪽과 연결해 주고 런치 컬럼 셀렉터 소비자 물가 지수와 실업률 2개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데이터의 타입을 스트링이 아니라 얘는 플로팅 포인트다 라고 변환을 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런. 자,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뉴머릭 피처로 바뀌고 최대값과 최소값, 평균값이 잘 구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숫자로 잘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는 혹시 전체 데이터 중에서 값이 빠져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값이 빠져 있는 건 여기 미싱 밸류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다 확인해 보면 0, 0, 0, 여기도 0, 0, 0, 0, 0으로 잘 채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건 월마트에서 한번 정제를 해서 제공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데이터가 없이 모두 값이 잘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클린 미싱 데이터는 여기서는 하지 않고 다음번 모델 만들 때 그건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잘 정제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훈련 셋과 테스트 셋으로 분리하는 거죠. 그건 샘플 앤 스플릿에 있습니다. 여기서 스플릿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고요. 위쪽과 연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플릿 데이터를 보면 어떻게 스플릿 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는 행을 기준으로 잘 거기 때문에 스플릿 로즈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몇 퍼센트를 훈련 셋으로 쓸 거냐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은 0.5라고 해서 반반을 훈련과 평가에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반반을 쓰진 않습니다. 보통 0.7에서 0.8 정도를 쓰기 때문에 0.75를 해서 전체 데이터의 75%를 훈련하는 데 쓰고 나머지 25%는 평가하는 데 쓰겠다라는 의미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랜덤마이즈 스플릿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행을 자를 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자를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를 한번 랜덤으로 셔플한 다음에 자를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셔플한 다음에 자를 수 있도록 이걸 체크해 둔 상태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랜덤 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랜덤하게 셔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매번 랜덤되는 방법이 다르지 않게 랜덤되는 방식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섞이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섞이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우리가 랜덤 시드를 뭐 1, 2, 3으로 지정을 해두면 1, 2, 3이라는 방식이 활용돼서 이럴 때도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섞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랜덤하게 셔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랜덤마이즈드 스플릿은 말 그대로 랜덤하게 셔플을 하겠다 라는 의미고, 밑에 있는 랜덤 시드는 랜덤하게 셔플하긴 하는데 그 랜덤한 방식을 고정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안에 쓰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를 쓰시되 만약에 다음번에 그 숫자를 똑같이 쓰게 되면 랜덤하게 섞이긴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랜덤하게 셔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1, 2, 3이라는 시드를 고정해서 셔플을 했으니까 이때 나오는 두 개의 75대 25의 데이터와 다음번에 제가 또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랜덤 시드를 1, 2, 3으로 쓰고 나서 75대 25로 나누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가 분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랜덤 시드를 바꿔서 데이터가 어떻게 분리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앞에 1번에서 나오는 게 75%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 나머지 25%의 데이터는 뒤쪽 2번 동그라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를 전처리 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모델을 훈련시키고 평가시키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실습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꼭 천천히 따라하면서 다음 시간에 모델 훈련할 수 있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